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 사회 구성원에 이렇게 책임지고 가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이번 편은 환자들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까? 네. 그 환우의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통증이신 것 같아요. 통증인데 지금 이제 파브리병은 치료제가 나와 있잖아요. 뭐 효소 대체요법도 있고 뭐 경구용 약제도 있는데 이제 그 치료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서 사용한 게 이제 한 수십 년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의 그런 결과들을 쭉 봐도 이 치료를 해도 통증 자체가 뭐 현저하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통증 치료는 통증 치료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땀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 이제 이런 그 떼약볕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이게 그럼 치료제가 네. 통증을 완화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뭔가 유정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치료제의 기명이 뭔가. 이 파브리병은 뭐 전편에서 이 재활용 센터에 효소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되는 효소를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주사로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투약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효소가 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효소다 보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투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뭐 유전자 치료제나 이런 것들도 임상이 들어가고 있어서 뭐 얼마 후에는 또 유전자 치료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네. 아, 네. 그게 좀, 불편하시긴 한데, 아니면 이제 경구용 약제도 있고요. 근데 경구용 약제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본인이 이제 쓰실 수 있는 상태인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병의 제일 무서운 합병증은 심장하고 콩팥하고 뇌거든요. 그런 이제 그 중요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춰주는 효과가 있지, 그리고 100% 예방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통증이랑 이런 데서는 조금 더 효과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게 이제 현존해 있는 그런 파브리병 치료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게 통증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치로 뭔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통증 수치를 검사하는 것도 있나요? 이제 대개는 설문조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화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뭐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인지를 평가하는 게 설문조사하는 도구들은 있습니다. 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여서 그냥 건강해 보인다고 오해를 받는 환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죠. 예. 그러면은 정신과와의 협진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증이 심한 분들 중에서는 좀 약물 의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방하는 그런 진통제들은 되게 비마약성인데 이런 걸로 이제 그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단계로 치료가 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 영향도 많이 주잖아요. 저는 눈도 이제 저희가 안과적인 진찰을 했을 때 아주 심한 정도의 문제는 없어서 대개는 이제 눈보다는 청력은 또 떨어져요. 예, 예. 그래서 대개는 심장, 콩팥, 뇌 그리고 이제 청력, 이 정도가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게 복합적으로 많이 발병을 하는 건가요? 그 환자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 합병증이 다 생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 하나만 생기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뭔가 그 치료를 해야 되면 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네, 현재까지의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조기에 치료할수록 합병증의 빈도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진행이 될 때 어느 이상 진행이 되면 아무리 우리가 치료를 해도 그 경과를 되돌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조기에 치료를 하면 그런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이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슨 질환이든 조기 진단이 가장 네,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료 약제들이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검사상에서 또는 뭐 소견상에서 나라에서 정한 그 기준을 만족해야 치료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진단이 된다 그래서 진단되자마자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게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정보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뭐 커뮤니티가 있을 바조 모임. 네.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희귀유전 질환들 같은 경우는 종류는 너무나 많아요. 수천 개거든요, 질환이. 근데 저희가 보면은 어떤 질환은 우리나라에 한 두세 명이 있나? 뭐 그런 질환들도 있고. 그러면은 되게 딱 진단이 됐을 때 환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아기가 진단이 되면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교수님 이런 진단된 아이 보셨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고, 이 병으로 진단된 다른 환자분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뭐 이분들의 경과는 어떤가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파브리병은 이 희귀유전 질환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병이에요.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시기는 할 텐데 그래도 좀 규모가 큰 병이고, 그리고 치료제도 잘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조 모임 이런 게 잘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브리 코리아에서 아주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이제 진단되는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모임 소개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이 병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는 사실 이 환자분들의 일상 중에서 아주 일부거든요. 근데 그 병원 밖에서의 생활은 환자분들이 서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 자조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추가로 환자분들 이제 진료 받으러 오실 때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 뭘 먹어야 되나요? 뭘 안 먹어야 되나요? 뭐 운동을 뭘 하면 좋을까요?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뭐 얘기해 주시는 게 있으실까요? 별로 많이 안 물어보시는데. 근데 음식 뭐 종종 물어보시긴 하는데 특별히 다를 거는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심장 콩팥 뇌졸중이니까요. 그런 병에 합병증이 안 좋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좀 덜 짜게 드시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지방 함량 높은 음식 좀 피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체중 조절은 중요하긴 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너무 근력 키우는 운동 이런 거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요즘 이제 헬스장 가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가루 이렇게 먹고, 그런데 그거는 간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부정맥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정맥이 있는 분들 중에 이게 이제 빈맥이 갑자기 막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빈맥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뭐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몸을 피로하게 하신다든지, 너무 과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통증이나 피로는 환자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거는 다르게 나타나죠. 파브리병은 환자만의 병이 아니다. 아니다. 그 신생아가 진단이 되면 그거는 이제 가족분들 중에 뭐 부모님 때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나 그때 이제 환자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은 이제 곧바로 또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니까, 네, 이거는 이제 가족 전체의
그런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환자분들이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또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 사회 구성원에 이렇게 책임지고 가야 될 그런 질환이기도 하죠. 감사합니다.